자, 오랜만에 KBS가 정순신 학폭 보도로 정순신 아들 학폭 보도로 정순신 본부장을 낙마시켰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낙마해야 되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이게 혹시 학폭 보도 보복이야? KBS 보도가 마음에 안 드나? 저거 말고 또 있나? 예, MBC가 이미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KBS까지 당하는데 길들이는 방식이 돈이다. 네, 그래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 목줄되는 대통령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에서 운영하는 저 카페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올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그걸 갖다 토론하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수신료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여러 번 있었죠. 사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한심한 게 윤석열 대통령 이때 많이 나온 게 아니 텔레비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내는 게 문제 아니야? 뭐 이러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시청료가 아니고 수신료인지 예. 이거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시청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올레 TV를 보든 무슨 뭐 주니 TV를 보든 아니면 뭐 요새 유명한 넷플릭스를 보든 네. 우리가 그거를 선택해서 보는 거에 대한 시청료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수신료라고 하는 건 그거하고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수신료라고 하는 건 이게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조금씩의 책임을 같이 진다라고 하는 뜻에서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집에서는 2,500 월 2,500원씩 월 3만 원씩 내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동안 얘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이번에는 불만이 많으니까. 아니 저희도 그 네. 군부독재 시절에 수신료 거부 운동 한 적 있습니다. 그럼요. 1986년에 네. 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수신료가 사실 2,500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2,500원의 수신료는 수상기 한 대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내는 특별 부담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신료 한번 액수 볼까요? 다른 나라? 이게 얼마나 우리 싸냐면요. 이게 80년에 책정돼서 독일 공영방송 수신료가 월 약 25,000원입니다. 네. BBC가 약 21,000원, 연간 26만 원. 일본 NHK도 월 11,800원이에요. 네. KBS 2,500원입니다. 네. 이거는 일종의 이게 94년도부터 그러니까 이게 벌써 30년을 이루고 해온 거야? 그러니까. 80년에. 아하. 이건 80년에 정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오 그래요? 94년은 한전하고 수신료 징수 방법을 통합 징수한 게 94년이에요. 그런데 야, KBS 그동안 잘해왔네 그러면. 2,500원 가지고 열심히 해왔죠. 네. 그런데 KBS가 지금 그나마 본인들은 스스로 위로할 것 같은 게 네. 정부 여당에서도 미워해, 민주당에서도 미워해. 그러니까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을 그럴 수가 수도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저희도 못마땅한 보도가 한두 아니 개가 아니죠. 예전에 땡전 뉴스가 있고 그랬을 때 독재 시절 때 하고 땡전 뉴스 계속 나올 때 KBS를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수신료 거부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네. 최근에 와서 이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러면서 물론 항상 KBS는 항상 정권 편을 조금 더 들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예, 있어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네. 사람들이 위해서 그렇게 오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뭐 그것 때문에 밉보여가지고 이번에 설마 정순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밉보여서 그러는 걸까요? 상징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아팠지 않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유치해도 그렇게 이렇게 유치할 수 있나?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큰돌이 사건부터. 그리고 그렇지. MBC 바이든 날리면 그렇긴 가지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전용기 못하게 한 거. 난 뭐 유치해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난 유치해도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국힘당 지금 조중동하고 국힘당은 딱 올라타가지고 외국에서는 지금 수신료를 아예 없애는 데도 있다. 거짓말이죠. 더 낮은 거 다 거짓말이에요. 프랑스가 없앤다고 얘기하는데 네. 프랑스는 그게 우리는 전기료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는 주민세인가 예. 뭐하고 같이 합동으로 내게 돼 근데 있어요. 주민세가 폐지됐죠. 주민세가 폐지가 예. 되니까 이것도 폐지가 되니까 다른 방식을 거론할 때까지는 국가에서 재정을 보조를 네, 해주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것들 네. 맞습니다. 공영방송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공영방송이라는 거는요. 저는 이건 뭐 다 각기의 나라들의 적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국익의 최후의 보루
공익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가령 우리 재난 방송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게 사실은 KBS예요. 네. 다른 데서는 좀 줄어들 수가 있어. 예. 그럼 못하잖아요. 그럼 다 온 군데 다 나가 있지 못하고. 그리고 KBS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데인데 왜 그렇게 미워해 또? 난도 뭐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의 보도 KBS, MBC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순환을 겪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송 장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네. 예, 그런데 이 수신료가 이제 방송법에 한정과 통합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정과 KBS의 계약에 따라 이게 됩니다. 이게 2년 3년씩. 예, 3년씩이니까 그 3년 만기가 내년 8월로 들었는데 내년 네. 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신료 통합 징수를 막 밀어붙여서 뭐 폐기시켰다. 그러면 그거는 국회나 방통위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을 압박해서 네. 한전의 계약을 못하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건 지켜봐야 되고 당장의 민주당이 이거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뜨거운 감자가 되겠죠. 네.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한 게 한전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징수하는 방법을 한전의 전기료하고 같이 붙어서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한전이 선택할 문제라고는 왜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난리야? 그러니까. 근데 한전은 게다가 한전이 지금 그 옛날처럼 국가 소속 뭐 과기정통부 소속의 기관이 아닙니다. 민영화됐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왜 그런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난리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압박을 났어요? 넣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무리한 수순으로 이 압박이라는 게 법적으로 근거 있는 압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은 그거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켜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자기네들도 저기 뭐 지는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뭐 사실 사람들이 2,500원이든 어떻든지 간에 내는 걸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안 낼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겠지.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일보나 등이 뭐 보도는 막 뭐 KBS가 편파 시비가 걸렸고 어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KBS는 광고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거야 뭐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그렇고.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네. 이게 방송계의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오세훈이는 EBS 재정 지원 딱 끊더니 TBS 윤석열은 TBS TBS 그렇죠. TBS 하더니 윤석열은 KBS 질 수 없다. 나는 KBS 정도 하나는 더 날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상상 초월입니다. 사실 일 잘하면 방송은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예측된 것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초기에 너무 잘하니까 뭐 종편까지도 찬양하는 보도를 내보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방송 장악보다는 일을 잘해서 점수를 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일 외교에 있어서의 그런 굴종적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네. 10%까지 지지율이 떨어지시면은 못 버티세요. 그걸 아셔야지. 못 버팁니다. 네. 그렇게 저기 뭐 아니 뭐 어떤 뭐 1%로 떨어져도 한다 그런 얘기도 있대. 네, 보도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 아마 국민들 마음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여기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타들어가실 것 같은데 내일하고 모레 16일, 17일 저기 일본 방인을 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릴지 원칙으로 어떻게 갈지 이거는 국민의 여론으로 다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시겠지만 네. 저 DJ가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해라. 네. 예, 그때는 사실 그 온의 수단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에 그리고 커뮤니티에 예, 그리고 오프에서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정자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 결국 나라를 지킨 건 민초였잖아요. 지금은 시민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 그러면요. 우리 앞에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이름만 나오면은 언론이든 정치 뭐 여당 쪽이든 평론가든 아니면 정의당조차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고난과 순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했든지 합리적으로 봐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우리가 요새 학폭이나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왜 악의적인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최강 언니 속 시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